네, 안녕하세요. 유튜버 그림으로 쉽게 배우는 골프성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정확한 이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골프의 기본, 원리, 법칙을 한꺼번에 쑥 들어오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플레인 스윙의 정석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우즈와 찰리 우즈 스윙이 붕어빵인가요? 붕어빵인가요? 밑에 보시면 색깔이 다르다. 형태는 같은데 색깔이 조금 다르다. 이런 것을 느끼고요. 거의 스윙이 비슷한 것 같은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할 주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들하고 아버지가 스윙을 하는 제스처라든지 또 걸어가는 폼이라든지 스윙 폼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가? 실제 이제 찰리 우즈는 스윙 코치가 공교롭게도 저스틴 토마스의 아버지 마이크 토마스입니다. 마이크 토마스. 저스틴 토마스는 잘 아시죠? 찰리 우즈의 스윙은 그래서 타이거 우즈를 비롯하여 로리 맥길로이, 저스틴 토마스, 콜린 모리카와 등 여러 선수들이 장점을 접목시킨 경이로운 스윙입니다. 그 중에서도 타이거 우즈는 아들에게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배워라 하고 참 가르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찰리와 같은 스윙을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들이 혼동되니까 이번 시간에는 로리 맥길로이와 찰리 우즈의 스윙을 비교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찰리 우즈와 저스틴 토마스의 스윙을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리와 찰리의 릴리스를 분석하기 위해서 콜린 모리카와와 존 람, 더스틴 존슨의 백스윙 탑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스윙 탑과 다운스윙의 임팩트 및 다운스윙 탑은 골퍼들의 스윙 동작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과 키가 나이는 14세죠. 찰리 우즈가 키가 145cm에 체중이 32kg에 불과합니다. 그런 그가 타이거 우즈, 로리 맥길로이, 콜린 모리카와 같은 스윙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는 2020년 PNG 챔피언십에서 아들 찰리가 자신의 매너리즘을 따라 했을 때 타이거 우즈의 완벽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참 힘들어요. 우리 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아빠와 아들은 이제 방식은 비슷합니다. 코를 닦는다든지 바람이 불고 이럴 때 막 먼지가 들어가면 막 코에 콧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때 코를 닦는 모습이나 앉아서 그 라운딩 중에 그린을 읽는 모습 또는 골프채를 한 손을 잡고 쉬는 모습, 또는 스윙에서 피니시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사이 동작을 모르기 때문에 거의 뭐 붕어빵이라 생각했는데 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리 맥길로리는 골프 역사상 최고의 스윙어 중 한 명입니다. 로리 맥길로리가 키가 5피트 10인치면 177cm에 불과하고요. 그가 생성하는 드라이브로 제어할 수 있는 힘과 속도는 진짜 인상적이고
타이거 우즈는 아들 찰리에게 자신의 움직임보다는 로리의 모든 움직임을 모방하도록 격려했다고 합니다. 물론 키도 작지만 177cm지만 뭐 정상인들보다는 조금 좀 한데 운동선수 보다는 훨씬 작고 체중도 거의 얼마 안 나갑니다. 72kg. 조금 후에 모리카하고도 비교하겠습니다만은 그런 선수들이 체격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장타가 나고 파워가 완벽하게 한다는 것은 많은 연습과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찰리와 찰리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여기 이제 그립이 인터루킹 그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루킹 그립은 깍지 그립이라고 하죠. 일명 클럽과 손의 일체감이 좋고 손목을 컨트롤하기 쉽습니다. 또한 손에 많은 악력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 몸이 경직되고 부드러운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인터루킹 그립은 여성분이나 손이 작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리와 찰리 우즈와 로리 맥길로이가 스윙이 판박인 것을 지금 이제 화면에 좀 빛이 들어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조금 자리를 이동해서 빛을 한번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리와 찰리가 스윙이 판박인 것은 백스윙 탑에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백스윙 탑 중심축이 거의 50대 50이고요. 탑도 그냥 플랫으로 스윙 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쭉 뻗은 탑 스윙에 관해서는 거의 판박이 여사 폭도 찰리 우즈는 체력이 최고에 비해서 스윙폭을 많이 잡았죠. 그거는 강력한 스윙을 내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로리 맥길로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힘을 내기 위해서 스윙폭을 많이 잡았다 하는 거죠. 이게 판박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사이사이 상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물론 로리 맥길로이는 젊었을 때 타이거 우즈 스윙하고 탑을 봅시다. 거의 유사합니다. 타이거 우즈를 모방했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지금 화면이 흔들리는 것은 화면에 가까이 되기 위해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로리 맥길로이하고 타이거 우즈가 젊었을 때 스윙이 거의 흡사합니다. 약간 그때 젊었을 때 타이거 우즈가 지금의 플랫형이고 로리 맥길로이가 업라이트형이 됐다. 스윙폭이 크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의 찰리 우즈는 지금의 스윙이 탑이 플랫형으로 지금의 예를 들어서 지금의 로리 맥길로이가 이 스윙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음 장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플랫에서 백스윙 탑에서 플랫을 지금 업라이트로 곤친 것입니다. 로리가 거의 찰리 우즈와 스윙이 이제 비교를 해보면 거의 같은.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약간 지금 로리의 스윙이 아마추어가 해서는 안 되는 약간 왼손목이 꺾인 컵의 형태가 되고 로리는 이제 보잉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찰리 우즈는 이제 다운스윙에서 푸시로 바로 강력한 푸시 릴리스를 해서 스윙 속도를 증가시키는 힘을 하고 맥길로이는 슬랩 힌지 릴리스로 해가지고 왼쪽에서 긴장감을 어깨가 엄청난 긴장감을 가져서 파워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일링을 엄청나게 낸 코일링이 불려져서 임팩트 때 파워를 내는 스윙을 로리는 구상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지금 차이가 나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리가 어렸을 때는 자연스럽게 골프에서는 긴장감이 킬러다. 긴장을 하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골프가 악성으로 간다 그랬는데 그것이 로리에 의해서 완전히 깨졌습니다. 로리는 긴장감을 엄청나게 강하고 파워와 힘, 막 어깨, 뭐 팔, 막 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콜린도 엄청나게 해버리고요. 그 대신에 전혀 체중 이동을 하지 않는다. 제자리에서 콜링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우리 모리카와하고 자, 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의 각도를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쉽게 구분이 돼요. 자, 찰리 우즈가 약간 보잉 동작을 한다 그랬어요. 보잉 손목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보잉 동작을 예를 들어서 이것은 그립에 이제 예를 들어 스토론 그립이냐 위크 그립이냐 뉴트럴 그립에 따라서 손목각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모리카라든지 더슨 존슨 존남은 그립 자체가 위크나 이런 쪽의 그립입니다. 그것은 손목 각도가 엄청나게 꺾입니다. 보잉 된다 그랬죠. 할처럼 휘어서 보잉이 된다 그랬죠. 왼손이 오른손은 컵이 되고요. 오른손은 컵이 되고 거꾸로 꺾이고 왼손은 보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놀이 맥길로리를 보시면 이거는 플랫이 되어 있습니다. 플랫은 이거는 바로 강력하게 내려오는 슬랩 힌지 릴리스. 우리는 슬랩 이 꺾인 각도를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임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랩은 우리가 슬랩아 친다 그러죠. 강력하게 슬랩에 치는 형태로 다운스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옆으로 그러니까 인사이드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언더스루로 내려오는 서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모리카와나 더슨 존슨 존남은 푸시 릴리스 바로 가슴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면 탑이 커지겠죠. 탑이 커지고 스윙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피니시 자세도 엄청나게 커졌죠. 존남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백스윙이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해버리거든요. 존남은 푸시로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것은 이제 릴리스에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울 게 푸시 릴리스하고 슬랩 힌지 릴리스가 있고 하나는 로테이션 오버 릴리스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오버 릴리스는 옛날에 이제 투플레인 주로 끌어라 끌고 오고 왼쪽으로 무릎으로 리드하라 했을 때 로테이션 오버 릴리스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가르치면 아무도 스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몸통 스윙, 바디 스윙, 바디 스윙에서 이제 완전한 전체 풀 바디 스윙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선 몸통을 고정시키고 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깨로 턴해서 상체가 어깨로 턴하고 오른쪽 힙이 백 하면은 탑이 되는 거고요. 백스윙 탑이 되는 거고 다운스윙 때는 치는 것이 아니고 내려서 놓아주는 것입니다. 내려서 놓아주는 것이 던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할 거니까 좀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릴리스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음 시간이 언제 되면 릴리스의 3가지 종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백스윙 탑에 의해서 릴리스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찰리 우즈는 슬랩 힌지 릴리스와 푸시 릴리스를 동시에 하는 아주 이제 결합시키는 그런 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이거는 본래는 자기는 슬랩 힌지로 했다가 푸시 릴리스도 하고 타이거 우즈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아는 한 맥길로이하고 콜린 모리카와 저슨 토마스의 3사람의 스윙을 자기 스윙하고 4사람이겠죠. 잘 조화 있게
자기 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 아들이 스스로 터득해서 1인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 각오를 아들에게 심어주는 타이거 우즈는 정말로 놀랍고 경이로운 서잉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찰리와 로리의 그 임팩트 자세를 한번 봅시다. 임팩트 자세. 임팩트 자세가 로리는 50대 50이고 플랫으로 쫙 뻗어가 있죠. 손목이 쫙 뻗어서 어깨하고 축이 거의 플랫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형입니다. 우리 로리는 로리란다. 찰리 우즈는 푸시릴리스입니다. 푸시로 강력하게 몸을 끌고 내려와서 푸시로 이제 보잉 동작을 하고 있죠. 보잉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잉 동작. 그러면 모리카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임팩트 시에 모리카도 거의 찰리 우즈와 보잉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찰리 우즈가 스윙이 보통 스윙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기 위한 스윙으로서는 최대의 스윙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의 경지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다 찰리 로리와 찰리 모리카와 다운스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운스윙 탑을 비교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탑이 아까 모리카하고 더스틴 존슨, 존남 같은 경우는 위로 올라가는 스윙이 위로 크게 올라가는 가슴 위로 그립이 올라가는 형태죠. 그런데 슬랩 힌지는 약간 옆으로 가는 그는 타이거 우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스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여자 스윙 중에서는 뭐 전인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이런 스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로리 맥길로이의 장점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찰리 우즈하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코린 모리카가 위로 든다 하지만은 존남하고 더스틴 존스도 위로 든다. 위로. 푸시 릴리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푸시 릴리스. 그냥 푸시 릴리스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린 모리카는 CNN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NN에서 짧지만 액션으로 가득 찬 프로 경력 동안 콜린 모리카가 즐겼던 모든 특별한 순간 중에서 모리카는 타이거 우즈와 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감명 깊었다. 그래서 모리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이거 우즈와 우정을 갖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세계 2인 스콧 샤펠러가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모리카는 우즈에게 물어봤죠. 우즈에게 찰리가 당신을 이겼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지난번에 딱 한 번 하고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경기 중에 우즈를 능가했다는 얘기죠. 한 번이라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빠른 시간에 타이거 우즈를 능가할 걸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모리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어. 모리카는 닥쳐. 그럴 리가. 이 닥쳐. 뭐 영어로 하면 제가 이제 번역을 하니까 닥쳐.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로리하고 찰리 모리카의 팔로우 자세를 한번 봅시다. 팔로우 자세에서 모리카와는 로리는 팔로우에서 체중이
76%가 이제 좌측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나머지 25% 정도는 아직도 우측에 있겠죠. 그러나 찰리 우즈는 팔로우 쏠 때 이미 체중이 90%가 가고 가슴이 엄청나게 열리가 있습니다. 가슴 열리가 있고 더 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릴카도 로리보다는 많이 열리고 체중 이동도 한 85%, 맥길로이는 한 75% 정도 아직도 체중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자리스 콜링에서 지자리스 다운스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찰리 우즈가 자신만의 밝은 길을 개척해 나가는 차세대의 스타입니다. 아버지 같은 아들이라는 속담처럼 찰리 우즈는 로리 맥킬로이가 시도한 불허할 정도의 임팩트 있는 샷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젊고 노련한 선수로 변했습니다. 불과 14살에 세계적인 스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이언샷, 찰리 우즈의 아이언샷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샷입니다. 거의 맥길로이가 유사하죠. 맥길로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맥길로이는 놀랍도록 임팩트 샷을 만들기 위해서 완전한 어드레스 스탠스, 확장된 스탠스를 합니다. 어드레스를 때 폭이 넓은 걸 한다. 아까 보셨죠? 찰리 우즈도 엄청나게 폭이 컸잖아요. 그래서 거의 우아한 스윙은 골퍼들의 부러움을 자아냅니다. 로리 맥길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리 우즈는 골프 코스에 오르면서 로리의 형태를 모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찰리 우즈는 CBS 스포츠가 로리 맥길로이와 함께 공개한 로리 맥길로이 샷은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로리와 찰리는 스윙의 판박이다. 아버지가 타이거 우즈하고 판박이가 아니고 아들하고 아니고 로리 맥길로이와 판박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드라이버에서 어드레스 샷을 한번 보십시다. 폭이 크다 그랬죠. 굉장히 둘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에도 어드레스는 긴장을 하지 말고 가지런히 하라 했는데 얘들은 둘 다 왼쪽에 힘도 들어가고 팔뚝에 힘도 들어가고 어깨 힘이 어느 정도 견고하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 포지션으로 가봅시다. L 포지션에도 아직 체중이 50대 50입니다. 체중이 50대 50. 팔만 어깨하고 회전만 됐지 몸은 가지 않았습니다. 찰리 우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백스윙 탑을 보시면 아주 업라이트한 게 아니고 플랫해서 3분은 3스윙보다는 조금 더 크죠. 백스윙 탑이. 그 백스윙 탑 때도 체중이 50대 50입니다. 보세요. 중심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아주 강력합니다. 백스윙 탑에서 우측으로 가라, 이동하라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의 스윙이지 로리 맥길로이하고 찰리 우즈의 스윙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에 로리 맥길로이가 스윙을 많이 교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백스윙 탑에서 그렇고요. 다운스윙의 전환 동작을 한번 보십시다. 전환 동작 시에도 전환 동작 시에는 이제 체중이 전환동의 체중이 엄청나게 제자리로 가버렸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가서 원위치보다 조금 더 체중이 좌측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찰리는 오른쪽 다리를 거의 피니시 그 토투 더 그라운드 정도로 될 정도로 피니시를 자세처럼 오른쪽 발을 들었습니다. 그거는 벌써 오른쪽 발을 들었다는 것은 체중 이동을 엄청나게 빨리 하겠다는 얘기겠죠. 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 발등을 오른쪽 발 뒤꿈치를 들은 상태니까 체중이 75%로 밀려가 있습니다. 좌측으로. 그 체중은 뭐 로리 맥길러나
찰리 우즈가 체중이 같은 스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완전히 임팩트 포지션, 임팩트 존에서는 거의 막 엄청난 파워로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샬로잉도 아니고 레깅 동작으로 그대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 대신에 이제 찰리 우즈는 이미 가슴을 많이 숙여서 푸시로 내려오는 겁니다. 가슴 쪽으로 손목이 이제 회전이 되고 여기서 로리 맥길로는 슬랩 힌지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이제 임팩트 존을 보시면 알 거예요. 이거는 푸시 릴리스, 오른쪽은 찰리 우즈는 푸시 릴리스로 강력한 푸시 릴리스로 내려올 것이고 맥길로이는 이제 슬랩 힌지로 내려올 것입니다. 임팩트 존을 보십시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리 맥길로이는 이제 플랫한 형태가 됩니다. 슬랩 힌지로 내려오니까 우리가 이제 언더스로우로 슬랩 힌지로 내려오고 찰리 우즈는 푸시로 막 그대로 막 그냥 당겨서 내려옵니다. 그대로 푸시로 눌려서 내려오니까 해보십시오. 임팩트에서 벌써 막 보잉 상태부터 시작해서 피니시 자세로 막 발은 오른발 뒤꿈치는 바로 들리고 엄청난 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면 발력, 그러니까 간성의 힘, 작용 반작용 힘입니다. 나중에 가속도의 힘이 생기죠. 굉장한 힘을 가질 것입니다. 이게 이제 뉴턴의 간성의 법칙은 갈릴레오 법칙이라고 하는데 갈릴레오가 먼저 간성의 법칙을 먼저 이야기했죠. 갈릴레이가 뉴턴보다 한 80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1500년 후반에 태어났고 갈릴레이는 1600년 중반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뉴턴이 간성의 법칙에서 이 지면 발력을 이용하면 골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워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주의 중력을 땅에서부터 차고 올라가는 스윙으로 해서 파워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크리스 코머한테 타이거 우즈가 가서 한 2년간 배웠죠. 크리스 코머는 건영우 교수라고 텍사스대 여대 우리나라 건영우 박사는 본래 천체 물리학자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체 물리학자가 텍사스 여대 가서 주로 이제 축구 이제 물리 피지컬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골프에 이제 상당히 매료가 돼서 지면 발력, 그러니까 피직스, 골프 물리학에 대해서 기하학 물리학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분이 건영우 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건영우 박사의 자료도 많이 올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피니시 3분의 스케이트가 벌써 둘이는 아까도 했죠. 모니카는 위로 섰는데 이미 로리 맥길로이는 이미 피니시 자세로 들어갔다. 찰리 우즈하고 모니카 이거는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타이거 우즈가 아들을 가르칠 때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요 자세를 하는데 전체적인 컨셉은 로리 맥길로이의 컨셉을 잡고 스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버에서 이제 어드레스하고 탑을 보시면 로리 맥길로가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탑까지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다. 체중도 50대 50으로 그대로 갖고 가고 그대로 긴장 상태에서 엄청나게
콜링이 강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우리가 알고 있던 스윙하고는 전혀 다른 스윙을 지금 요 스윙을 바꾼 데는 이제 2020년에 피트 코엔이라는 영국의 그 티칭 프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어니얼스라든지 크룹 캡카 같은 그런 선수들, 가로시오 이런 선수들을 가르치던 피트 코엔이라는 분한테 가서 2020년에 다시, 옛날에도 배웠지만은 다시 피트 코엔으로부터 스윙을 교정받았을 때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트 코엔이라는 분은 한 가지 스윙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스윙을, 가르시아는 샬로잉이 어마어마하죠. 가르시아는 샬로잉을 엄청나게 하는 걸 가르치고, 또 어니얼스, 크루프케카 같은 분들, 이런 사람들 여러 세계적인 인물을 키우는 사람이 영국의 피트 코엔입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에 있는 웬만한 분들보다 티칭 프로보다 피트 코엔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최상의 등급을 가진 피칭 프로다, 피칭 코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리 맥길로이는 보시면 이제 다운스윙 임팩트 존에 가서는 아마추어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타켓을 향해 움직이나 흔들리는 것입니다. 타켓을 보면 몸이 앞으로 덤비기나, 그거는 덤비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맥길로이는 이를 훌륭하게 해냅니다. 거의 드라이버가 내려오는 길에 지면과 평행을 이룰 때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스플릿 핸드 드릴을 하죠. 스플릿 핸드, 두 손을 잡고 알로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놓는 것이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팩트에 접근하면서 로리의 골반이 타켓을 향해 움직이고 지면을 이용해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밀어 내리는 게 아니고 밀어 올리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아까 빗자루 스윙을 했죠. 빗자루 스윙에서 빗자루 스윙이 긴 빗자루를 들고 하면은 빗자루를 내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리는 스윙. 허리춤에서 골반 쪽에서 그립이 위로 올리는 스윙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빗자루 그 드릴이죠. 그래서 로리 맥길로이가 최적의 지금 스윙을 할 수 있는 것은 회전이 굉장히 강하고 목표를 향해서 10 슬라이드입니다. 그러니까 10 슬라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힙 슬라이드지만은 정확하게 임팩에 이루어지는, 정확하게 임팩에 이루어지는 힙 슬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임팩에 올 수 있는 힙 슬라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로리 맥길로이가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가, 팔로우스루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고, 중심축이 그대로 가져가 갖고 중심축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팔로우스루를 한다. 굉장합니다. 자, 그러면 맥길로이가 이제 임팩에서 팔로우스루는 포지션 7과 포지션 8은 한번 봅시다. 골반은 계속해서 목표를 향해 회전하고 흔들며 에너지를 앞으로 밀어 완벽하게 균형 잡힌 마무리를 위치로 만듭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여러분도 시도하고 따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타이거가 찰리를 그 방향으로 일구고 싶어하는 이유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작은 체구가 안정적으로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는 스윙의 리듬을 갖고 있는 로리 맥길로이의 완벽한 스윙을 타이거 우즈는 그걸 보고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찰리 우즈는 너는 잔말 말고 아무 소리 말고 로리 맥길로이의 스윙을 배우고 그것보다 능가한 스윙을 익히지 않으면 아예 골프는 하지 말아라.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만큼 타이거 우즈가 상당히 골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는 이처럼
타이거 우즈가 로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하려면 우리도 로리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아까 앞에 말을 제가 서툴게 이야기했는데 찰리에게 한 것처럼 로리에게 배우라. 그런데 그 로리에게 배울 사항이 우리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게 있다. 첫 번째, 임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리프트, 끌어내리는 힘을 얻기 위해 지면을 잘 활용하라. 그게 백스윙 탑에서 허리춤까지 그립을 끌어내릴 때 지면의 힘을 엄청나게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과 팔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우측에 공간을 확보를 많이 해야 회전이 자동적으로 골반 회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을 최대한 멀리 추진하기 위해서 백스윙 탑에서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두려워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서 엎어치기나 배치기를 하게 됩니다. 배치기를 또 서예의도 하고요.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스윙을 배울 때 타이거 우즈가 아들에게 가르친 것처럼 찰리 우즈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프로들의 스윙을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발췌한 사이트는 여러 가지 됩니다. 로리 맥기 스윙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런 사이트부터 로리 맥킬로이와 타이거 하이브리드 이런 찰리 우즈 유명한 코치 이런 사이트 전 세계 사이트를 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냈습니다. 생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고 좀 말 표현도 좀 어둔하게 한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뜯어보고 다시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유명한 타이거 우즈가 아들을 스윙을 가르쳤다는 것은 둘이가 붕어빵이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붕어빵이다. 그러나 사실은 색깔이 다르다. 그 속을 파고보면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스윙하고 다니는 형태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자세 이런 거는 다 비슷할 다 흉내 내는 거 보십시오. 아버지 그대로 판박이다. 그래서 스윙도 판박인가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붕어빵이 아니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있고 그래서 그것이 타이거 우즈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스윙어가 된다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찰리 우즈가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